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AI 프로젝트, 이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D램과 HBM 중심으로요. 그리고 또 왜 낸드 플래시 시장은 좀 다른 분위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보면서 AI가 바꾸는 이 산업 지형도 이걸 명확하게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요. AI 기술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 나오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바꾸고 있다. 이런 점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오늘은 그 역동적인 현장을 구체적인 데이터랑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오픈 AI가 주도하고 오라클,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잖아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서버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엔비디아의 그 최신 블랙웰 GPU 같은 최고 사양 컴퓨팅 자원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냉각 시스템이나 전력 공급 시스템 이런 것까지 기존 데이터 센터랑은 그냥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자체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 샘 알트만 CEO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급망 직접 챙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건 데이터 센터 몇 개 더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AI 연산을 위한 거대한 인프라 생태계를 그냥 새로 만드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와, 그 엄청난 인프라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일 텐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프로젝트에 메모리를 공급한다 이런 예비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완제품 칩이 아니라 웨이퍼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협력의 규모나 성격을 딱 보여주는 핵심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 상태로 공급한다는 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양이 기존의 칩 단위 공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부품 사가는 걸 넘어서 AI 연산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 생산 단계부터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고요. 이건 AI 기업하고 반도체 제조사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월 최대 90만 장, D램 웨이퍼 기준으로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물량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교를 좀 해보면 2025년 전 세계 D램 웨이퍼 생산 능력 전망치가 월 한 225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프로젝트 하나가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거의 40%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최대치 시나리오긴 하지만 현재 월 생산량 약 207만 장하고 비교해도 이게 엄청난 비중이라는 건 분명하죠. 세상에, 전 세계 생산량의 40%요? 와, 진짜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네요. 아니, 다니엘 프로젝트가 이 정도 수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AI 시대의 파급력이 정말 실감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수요가 전부 일반 디램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쵸? 아,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서버용 DDR5 D램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이 수요의 핵심 동력은 단연코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HBM은 아시다시피 D램 칩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잖아요. AI 모델 학습시키고 추론할 때 GPU 같은 프로세서랑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핵심 부품이 HBM인 거죠. 그래서 스타게이트 같은 최첨단 AI 인프라에는 HBM이 필수적이고요. 요구되는 D램 웨이퍼의 상당 부분이 결국 HBM 생산에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월 90만 장이라는 이 잠재적 수요는 HBM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충격파가 되는 건가요? 만약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이 정말 HBM 생산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요. 그 규모가 현재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의 분기 HBM 매출 전체랑 맞먹거나 그걸 넘어설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 매출은 뭐 계약 기간이라던가 HBM 세대별 비중, 가격 이런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얼마나 많은 고성능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이 정도 규모의 수요는 HBM 시장뿐만 아니라 HBM 생산에 D램 웨이퍼가 많이 쓰이니까 일반 D램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수요 폭증이네요.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기업들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네, 맞아요. SK 하이닉스는 이런 시장 변화를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2026년 하반기까지 D램 웨이퍼 투입량을 월 60만 장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런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죠. 이게 현재 생산 능력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폭이고요. AI 시대 메모리 리더십을 확실히 다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월 60만 장 이상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설인 건가요? 그리고 이 증설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은 역시 충북 청주에 새로 짓고 있는 M15X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 1만 장 규모로 시작해서 2026년 말에는 월 5만 장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기존 시설까지 합쳐서 SK 하이닉스의 전체 D램 생산 능력이 2026년 말에는 월 약 62만 장 정도가 되는 거죠. 참고로 2023년에 SK 하이닉스 D램 생산 능력이 월 30만 장 중반대였으니까 불과 3년 만에 생산 능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3년 만에 2배라. 정말 숨가쁜 속도로 투자하는군요. 역시 그 배경에는 폭발적인 HBM 수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격적인 증설 투자의 가장 큰 동력은 뭐니 해도 HBM 수요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선도 기업들, 여기서 HBM 주문량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은 D램 다이를 여러 개 수직으로 쌓아 만드니까 일반 D램보다 훨씬 많은 웨이퍼 생산 능력, 즉 카파를 소모합니다. HBM 생산이 D램 카파를 많이 소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현재 예측으로는 이미 올해 SK하이닉스 전체 D램 카파의 한 30% 정도가 HBM 생산에 쓰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비중이 계속 늘어서 2027년에는 30%에 육박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새로 가동될 M15X 공장도 상당 부분이 HBM, 특히 그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 다이 생산에 집중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정된 카파 안에서 HBM 생산 비중이 늘면 상대적으로 일반 D램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일반 D램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AI발 HBM 수요가 메모리 시장 전체 판도를 흔들고 있는 셈이죠. 참고로 SK하이닉스가 현재 D램 시장 점유율 1위 2025년 2분기 38.7%를 기록 중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동안 당연히 경쟁자인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삼성전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요. 삼성전자 역시 경기도 평택에 최첨단 라인이죠. P4 라인을 중심으로 D램 캐파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장비 발주도 이미 대규모로 진행한 걸로 파악되고요. 특히 차세대 HBM인 HBM4 시장을 놓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2차 공급사, 그러니까 세컨드 벤더 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HBM 기술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삼성이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의 협력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공급을 넘어서 그룹의 여러 역량을 다 합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S는 오픈 AI랑 손잡고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의 설계, 구축,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오픈 AI 서비스를 국내 기업에 맞게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재판매나 컨설팅 역할까지 할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서비스 재판매까지 와, 협력의 깊이가 상당하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부유식 데이터 센터 구상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이 오픈 AI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육지의 부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또 차가운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 시스템을 돌리니까 막대한 전력 소모나 탄소 배출 같은 데이터 센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죠. 삼성의 뛰어난 조선, 해양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이 결합되면서 미래 친환경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AI 인프라가 직면한 에너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을 넘어서 인프라 구축, 운영, 심지어 미래형 데이터 센터 모델 개발까지 양사 모두에게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에게 이번 협력은 그냥 고객사 하나 더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AI 시대를 정의할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을 다지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아주 중요한 기회죠.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GDDR, SSD 같은 다양한 AI용 메모리 포트폴리오에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으로서의 강점, 그리고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과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외에도 2027년 완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미래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D램과 HBM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열기가 메모리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핵심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년 낸드 투자에는 좀 신중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D램, 특히 HBM 시장이 AI 특수로 정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은 아직 회복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요 쪽 문제입니다. 낸드 수요가 현재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이걸 ESSD라고 하죠. 이걸 중심으로 좀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일반 소비자용 기기 시장의 수요는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이 더딘 것 말고 또 낸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경쟁 환경 변화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국의 YMTC, 양즈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라고 하죠. 여기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모바일용 랜드 시장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게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좀 구조적인 도전 과제가 생긴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낸드 강자인 일본의 키옥시아, 예전 도시바 메모리죠. 여기가 최근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SSD 시장을 딱 겨냥해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기업용 SSD 시장에서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가격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요 부진의 경쟁 심화까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어려운 낸드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두 기업 모두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수익성이 낮아진 모바일용 낸드,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UFS나 좀 구형기기에 쓰이던 eMMC 같은 예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AI 서버 수요 증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높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는 기업용 SSD, 즉 ESSD 생산 라인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인 거죠. 기업용 SSD 시장 안에서도 특별히 더 집중하는 기술이나 제품 분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QLC, 쿼드레벨 셀 랜드 기술에 기반한 고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QLC는 메모리 셀 하나에 4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SLC 1비트, MLC 2비트, TLC 3비트 방식보다 같은 면적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대용량화에 아주 유리합니다. 물론 셀 하나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쓰고 읽어야 하니까
기술적 난이도는 높아요. 데이터 안정성이나 수명, 즉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요. 하지만 이 기술적 허들을 성공적으로 넘어서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요구하는 대용량 스토리지 수요를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QLC 랜드에 대한 시장 반응이나 실제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구글이나 메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자공 업체들, CSP라고 하죠. 이들이 AI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운영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업용 SSD, 특히 QLC 기반의 고용량 SSD 주문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수요 증가세 덕분에 최근 낸드 가격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올 3분기 낸드 평균 계약 가격이 전분기보다 한 3-4% 올랐고요. 4분기에는 그 상승폭이 5에서 10%까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인데 아까 말씀하신 키옥시아의 대규모 투자 같은 변수는 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와 공급 조절 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키옥시아를 비롯한 경쟁사들의 증설이 본격화되면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D램, 특히 HBM에 비해서 낸드 플래시의 마진율, 그러니까 수익성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정된 생산시설이나 투자 재원을 낸드에 공격적으로 쏟아붓기보다는 우선 재고 수준 관리하면서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 기조를 유지하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낸드 공장 가동률도 100% 풀가동보다는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이 극적인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한 내용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등장은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D램, 특히 고성능 HBM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웨이퍼 단위 공급이라든가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협력 모델, 인프라 혁신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발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기술 리더십 확보하고 생산 능력 늘리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이 경쟁이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반면에 낸드 플래시 시장은 아직 좀 더 더딘 수요 회복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D램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성 높은 기업용 QLC 랜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AI 혁명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를 뒤흔들면서 D램과 낸드라는 이 두 축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수요 구조, 공급망, 기술 개발 방향, 심지어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형태까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격동의 시기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이끌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떤 혁신과 전략으로 AI 시대를 헤쳐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귀한 자료 덕분에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 이면의 전략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